머리 자르셨네요. 그 질문해 보세요. 인터넷은 조금 흥분했나? 저하고는 아니고 조금 다른 의견들이 좀 많아요. 그때마다 항상 인터넷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 다. 그래서 비판 내지는 나처럼 될 수 있는 끊는 게 최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불편한 비판들이 많거든요. 본인 경우도 그렇고 아까 말한 대로 뭐 아빠가 센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요즘 없을 거야. 엄마가 하도 말을 안 들어 끊어버렸어. 손을 잘라버렸거든. 다음날 아빠가 노트북 사왔어. 우와. 와, 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특히 아빠들은 되게 그렇게 강제하는 걸 안 좋아하죠. 인터넷 아무래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해야지 뭐 애들이 게임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지 뭐 그건 뭘 그렇게 결사 막냐 그러는 거니까 사실 저거 막느라고 싸워가면서 딴 게 지장이 되면 안 되죠. 조금 중요하긴 해도 다른 것보다 저 인터넷과의 싸움이 가장 우선시되는 건 곤란해요. 저거는 사소한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애한테는 저게 스트레스 푸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목숨 걸고 하지만 크게 싸우면 안 되고 더군다나 아빠가 어째에 따라 다르거든요. 아빠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의미를 두거나 그걸로 아이랑 친하거나 전 공부보다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 도움되는 거라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빠가 저걸로 애랑 같이 게임한다 그러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럼 그게 우선이에요. 공부나 저런 독서 능력보다는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거라면 성적이 좀 떨어지고 집중이 떨어지고 뭐 그렇죠. 물론 관계가 좋아질 때 나쁘다 그러긴 해도 그래도 하여튼 관계에 관련된 거라면 애가 싫어하는데 부모가 강제하는 거 아니라면 그러니까 되게 의사 선생님들이 수학을 애들한테 많이 가르치는데 왜 그런지 몰라. 의사들이 꼭 수학을 많이 가르쳐. 그런 거는 안 좋죠. 그건 관계를 악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그걸 애가 좋아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학교에 평가하지 않는 거를 부모랑 뭐 같이 하는 거. 뭐 한문이라든가 뭐 역사도 뭐 시험 공부랑 상관없이 따르게 한다든가 뭐 역사 탐방을 간다든가 뭐 이런 거로 하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관계 맺는 거 특히 아빠랑 관계 맺는 건 상당히 필요해요. 아빠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독서 능력은 여전히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 우선순위에서 좀 이렇게 조금 쩍 떨어지는 거. 다른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1순위로 놓지만 그렇지 않다면 바로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애 건강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우선이지 뭐. 아이들끼리 노는데 인터넷 없으면 못 논다. 그건 좀 골치 아파요. 애들이 인터넷 게임을 안 하면 애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건 참 쉽진 않아. 그건 쳐내긴 쉽지 않지만 그것도 이제 애 관계로 봐야죠. 애가 그거 아니어도 뭐 그래도 어울릴 것 같다 하면 상관이 없지만 워낙 못 어울리는 애다. 그리고 나름대로 같이 게임하거나 그럴래도 두루두루 하는 게 아니라 좀 외톨이 같은 조금 작은 소수의 집단이다. 그럼 어울리게 해줘야죠.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가급적이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독서 능력이어도 여전히 더 중요한 초점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그게 더 우선순위다. 제가 영화를 보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때 얘기했나? 난 영화도 보지 말라 그러는데 영화를 자꾸 보면 책을 안 보게 돼요. 근데 애가 너무 무기력해. 발표는 거의 2분의 1 속도로 하고 책도 느리게 읽고 행동도 느려. 그래서 그 엄마는 진짜 활발한 학교 선생인데 자기 아들과 같은 반 애들 중에서 똘똘한 데 뽑아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같이 한 그룹을 짰어. 그러니까 애는 더 힘들지 뭐. 거기 똘똘한 애들이고 자기 애는 아주 무기력한 애인데 집에서 어떻게 놀아요 그랬더니 탱탱볼로 이러고 놀아요. 이러고.
몇 분 놀아요? 1시간 놀아요. 아이고. 초등학생. 5학년, 6학년. 그냥 영화 보세요, 영화. 그냥. 게임에도 좋고 영화 보세요. 좀 그래도 중독의 위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활기가 있어야지. 너무 무기력하는 건 문제지 뭐. 활력이 있으니까 일단 가정 영화부터 같이 보고 게임은 좀 그러니까 영화를 본 쪽으로 하세요. 좀 이렇게 뭐 속에 이렇게 뭐 올라오는 게 있어야지. 거기는 보통은 영화 보지 말라는데 그 사람 아니죠. 영화를 봐야지.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것 속에서 위치를 봐야 된다. 근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독서 능력을 하면 우리 저희가 이제 기억력, 사고력, 그다음에 독해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독서 능력 가운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력을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에 처음에 기억력이 어느 정도 올라간 아이가 인터넷을 계속 사용했을 때 기억력이 확 떨어지진 않더라고 초반에. 근데 사고력은 기억력이 막 올라갈 때 차츰 사고력도 같이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기억은 떨어지진 않으나 사고력은 확 떨어져요. 근데 그 사고력을 떨어지면서부터는 책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책,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 분명하게 더 드러나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자극적이고 뭔가 조금 더 추리여서도 조금 더 좀 자극적이고 이런 책들, 판타지에서도 조금 더 이제 깊은 판타지인데도 막 여러 막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싸우는 이런 것들로 확 빠지더라고요. 빠지면서 이 친구가 그럼 사고력이 다시 올라올 것이냐? 그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떨어진 사고력은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아까 의문 가질 때도 그러니까 처음 의문은 정말 좋은 의문을 가졌으니까 왜 요새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좀 생각이 있네? 한데 뒤로 갈수록 정말 의문이 그냥 뭐 했어 그게 착하지 나쁘지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로 계속 끝에는 이제 풀어나가는 형태로 자꾸 보이는데 이런 친구들한테 인터넷이 부모는 분명히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는 거 아는데 이게 싸움의 연속이 이걸로 이게 쟁점이 되다 보니까 독서 수업 안에서 이거를 해주기를 갈망도 하게 되고 독서 수업을 하고도 싶으나 사고력은 계속 떨어지는 것 같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애하고 굉장히 같은 싸움이 벌어서 애가 주장하는 거죠. 내 기억력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가 주장해요. 아직은 괜찮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럼 선생님 질문 하나. 예.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희쌤의 이야기를 잠깐 듣고 나니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생활동화, 그러니까 동화를 전면적으로 다 두루두루 어떤 책이든 읽어볼게 약간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확 들어왔으면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6학년 겨울방학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생활동화가 갑자기 어렵다고 느껴진대요. 그래서 판타지나 이런 것들은 아마 그러면 기억하기도 좋고 또 사고보다는 집중이 조금 더 잘 되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 생활동화를 좀 어렵게 하는 것이 사고와 좀 연관이 있나? 지금의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억력과 어떤 연관이 있어서 지금 생활동화를 좀 부쩍 어려워하는 것은 또 재미없게 느끼고 그것이 아마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억하는 거에도 스키마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책을 읽으면 이것을 기억해 가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 기억력에 관련된 어려움인 건지 직접적으로 아이한테 물어보지는 않았거든요. 집에서는. 그런데 현저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이나 사고가 기억하는 수준보다도 기억하려고 애쓰는 거를 보는 거잖아요. 애쓰는 거야. 생각하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애가 생활동화를 피하는 거는 지금 애쓰기 싫으니까 그걸 파악하려면 훨씬 더 많이 애써야 되기 때문에 싫은 거거든요. 힘이 드는 거. 그 전보다 자기 사고와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금 에너지가 떨어졌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생활동화를 낮추고 얘 맞추기보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억지로 본다 그러면 생활동화를 최소한 그 아이 삶과 관련된 거를 자꾸 보내줘야죠. 그래서 아이는 잘 못 느껴요. 아이는 못 느끼지만 그걸 자연스럽게 다시 옛날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표적인 학급동화죠. 학급동화, 친구관계, 우정관계 조금 세면 이제 학교와 선생관계 이런 것이고
포괄적인 뭐 가난이니 죽음이니 이런 거는 안 건드려주는 거죠.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걸 그냥 냅두고 조금 애가 자기 삶에서 겪을 만한 걸 자꾸 주면서 나는 또 옛날만큼 다시 생활도가 재밌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애는 그걸 구별 못해요. 그걸 못해 그냥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쓰게끔 하는 것이죠. 그거는 기억하는 거는 그 사고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애쓰는 것이 예전만큼 중학교 가면 일단 떨어져요. 중1이 제일 12년 공부 중에 중1이 제일 힘들다고 보는 거거든요. 은연중에 스트레스 받는데 제 표현으로는 중1 때부터 학교라는 생활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중1 때가.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무의식적으로라도. 일단 경쟁 체계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공부를 못하기도 하지만 공부를 하더라도 다른 여력이 거의 없어요. 그럼 사고력이 일단 떨어져요. 일단 떨어진 상태로 다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면 중학교 때 일반 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를 가면 되게 성적이 1년 정도 떨어져요. 거기서 힘겨루기 하면서 다시 조정하고. 보통 일반 그냥 가면 6개월 정도면 되는데 기숙사를 가면 전면적으로 부딪히잖아요. 먹는 거 자는 다 부딪히잖아. 거의 1년 간다 그래. 1년 가면 다시 올라온다 그러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중일 때가 가장 힘드니까 그 힘든 거는 조금 그때는 풀어줘야 돼요. 풀어줬다가 이제 빠르면 2학기부터 느리면 2학년부터 올라올 때 더 세게 이렇게 애가 올라 그럴 때 더 세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 1학년 때부터 잡으면 이제 부딪히고 난리가 나는 거지. 어떤 얘기고 기억력 무시는 그러면서 질문 더 받아야 되나? 질문 또 하실 분 있어요? 인터넷 관련해서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경희쌤 쪽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그럼 지연쌤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럼 넘어가죠. 네, 그럼 넘어가죠. 기억력 무시라고 하는 거는 기억력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가장 큰 거는 어른들이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자기가 못하니까 아이들한테 그거를 자꾸 안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권위를 앞세우지 않더라도 권위가 당연히 있고 아이보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아이보다 못하면서 가르치는 생각은 거의 안 하거든요. 거의 못해요. 내가 모르면서 가르친다는 건 상상을 못하죠. 아주 예외적으로 책 중에서 무지한 스승이 있는데 모르면서 가르치는 거. 그런데 거의 그렇지 않죠. 다 아이보다 많이 아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아이보다 당연히 위에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기억력만은 위에 있지 못해요. 어떤 형태로. 우리가 독해나 일반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그 책 하나를 읽고서 기억하는 거 정말 가능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정말 기억 못해요. 어른들은. 그때 말한 대로 그림책만 하지 100쪽도 기억을 못하거든요. 좀 옛날에 잘한 애들은 한 200쪽을 빨리 읽었어. 한 60분? 90분 안 되게 빠르게 읽어놓고 야 기억해봐 그랬더니 몇 분 해요? 그래서 한 20분 해라. 첫날. 근데 쭉 했는데 40쪽을 냈어. 야, 저런 앉은 자리에서 200쪽을 한 60분, 70분 정도 보고서 기억하라 했더니 20분 동안에 40쪽을 냈어. 어마어마한 기억력이잖아요. 공부는 중간급이에요. 머리가 좋거나 기억력이 좋은 애긴 하지. 그래도 그런 거는 어른들은 꿈도 못 꿔요. 꿈도. 그렇게 어른들이 200쪽 읽고서 기억을 잘하는 아이도 예전에 그런 적 있다. 상지대 가르칠 때 상지대는 좀 떨어져도 거기 한의대가 있잖아요. 한의대는 잘했을 거 아니야. 내가 교양 가니까 이제 한의대생도 몇 명 왔는데 그 중에 나랑 가깝게 알게 돼서 내가 개설한 3과목을 다 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걔는 집이 어려워서 나도 장학금을 받고 싶은데 상지대는 또 3명을 준대. 내가 꼭 4등이래. 근데 3등이가 거기 보면 공부 안 한대. 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공부 안 한대요. 집에서 공부 안 하고. 근데 걔가 꼭 자기보다 높아서 장학금을 받는데 정말 이게 머리가 나쁜 거냐 좋은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랑 독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내가 시간 강사인데도 이제 원하는 사람 몇 명 모았고 독서 공부를 했어. 그리고 그때 얘들이 이제 책이 애매한데 하여튼
그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을 읽게 시켰어. 그거 읽고서 이제 찻집이나 이런 데 가서 술집이겠지 뭐 가서 야 기억해봐 그랬다. 뭘 기억해? 너 읽어왔잖아. 예, 내용 알지? 쭉 읊어봐 그랬다. 아 이름 하여튼 아는 대로 해야겠다. 이름 하나 기억하고서 쭉 하는데 7분 나왔어. 잘했네. 몇 분이에요? 7분. 7분이라고? 내가 7분밖에 기억 못한다고? 그래. 아이 그럴 리가요 그러더라고. 그래 또 해봐. 7분. 그거야. 네가 기억을 7분밖에 못하니까. 한의대 같은 건 거의 다 외워야 되잖아요. 거의 다. 한의대 같은 데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한 5명, 7명 정도 조를 짜잖아요. 그래서 시험 그래서 각 7등분 해가지고 시험 범위를 바삭하게 노트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돌려주고 그걸 딸딸 외우는 거거든요. 딸딸 외우고 치는 거거든요. 공부할 시험 범위가 워낙 많아서. 근데 그걸 어떻게 있어? 잘 외워야 되잖아. 잘 외워야 되자. 알건 모르건 확 떨어지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 정도인가? 그래도 잘한 거야. 그래, 잘한 거야. 걔는 그래도 성지대 지금 대학생이니까 그나마 하죠. 우리는 더 못해요. 우리는 버벅거리고 하면 할래나? 하여튼 200쪽 시도하는 걸 못 봤지. 한번 해보세요. 그림책만 하지 100쪽도 하여튼 머리가 쥐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렇게 흐름이나 이렇게 구성에 이런 걸로 잡는 힘을 우린 놓친 거거든요. 기억을 어떻게 하는 큰 흐름으로 잡는 걸 그 방법을 놓쳤어. 우리는 독해 쪽으로만 주로 가고 독해로만 가서 기억한다는 걸 그러니까 기억력을 어른들한테 연습시키는 건 기억하려고 책을 읽을 때 읽는 게 독해 우리 보통 때 읽는 거 다르다. 그걸 느껴봐야 돼. 기억하려고 애쓰면서 읽을 땐 정말 책이 다르게 보여요. 그런 걸 봐야 되거든요. 독해는 끊임없이 내 경험하고 맞추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문제의식을 찾는 것이고 기억은 큰 구성을 보는 거예요. 큰 구성을 익히는 거예요. 큰 구성. 그건 제 얘기인데 큰 구성을 익히는 거라 그런 형태로 봐야지만 전체가 들어와. 전체가. 그러니까 애들한테 자꾸 전체 발표시키는 게 암기하지 말고 그걸 시키는 게 자꾸 그 구성을 익히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기억력을 주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걸 빨리 극복해서 기억이 중요하다 그래. 기억이 중요하다. 네가 몰라도 일단 기억부터 해라. 근데 그건 암기는 아니다. 이제 암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모르는 채로 기억을 해라. 뭐가 모르는지를 알고. 그러니까 그때 공정이처럼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분명한 채로 다 기억해라지. 내가 아는 건 아는 대로 기억하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기억하고 이게 이렇다는 걸 모른다고 해서 그대로 기억하라는 얘기. 그래도 나중에 의문도 나고 딴 거랑 연결도 시키지. 그래서 다 기억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걸 나름대로 해석하거나 그러지 말고 모르는 채로 그대로 기억을 해라.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모른다 그래. 나는 그렇게 기억 못한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각각 애들이 뭐라 그러긴 해. 중학생쯤 되면 그리고 잘하는 애들이 200쪽, 300쪽 되거든요. 그거 나한테 물어봐요. 하면서 그거 어디 나왔죠? 그럴 때는 안 척하지 말지. 나 몰라. 그러지. 몰라요? 그럼 내가 기억을 너희만큼 하냐? 모르지. 난 읽은 지가 또 몇 년이 됐고 몰라. 어떤 특정한 것만 알지. 애들이 논란되는 거 말고 정말 난 하긴 나도 놀랬지. 그 벤 마이켈슨의 그 스피릿 베어 있어요. 거기에 그 콜인가? 걔가 이제 하도 분노에 차고 성질 나서 곰한테도 싸운다고 했고 곰한테 당해가지고 완전 죽기 직전이었어. 몸을 움직이지 못해. 팔 하나만 움직여. 그래도 살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벌레 잡아먹고 그러다가 나중엔 쥐까지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뭐 의학학하지 쥐를 잡아먹으니까 손에 들어오고 쥐를 탁 잡아 으드득 깨버렸거든. 처음에 그거 했을 때 그게 안 들었나? 아까 영미쌤처럼 딴 생각했나? 애들이 그걸 하는데 쥐를 잡아먹었어? 애가 아니 선생님 그것도 몰라요? 그런가? 그런 게 있어? 어딘데? 몇 쪽이야? 몰라. 우리는 애는 충격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충격도 아니지 뭐. 그치? 살려면 뭐 쥐가 아니라 뭐 다 뭘 먹겠어? 더군다나 쥐 먹는 건 그건 털까지 먹는 거지만 쥐 먹는 거 재밌는 얘기는 크림소스 마우스라고 울지 않는 늑대 보면 팔리모아시 늑대를 연구하기 위해서 늑대가 주로 뭘 먹는가?
쥐를 먹는다. 쥐를 먹어도 영양에 문제가 없는가? 내가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쥐를 먹었어. 요리해서. 그 대표적인 요리 크림 소스 먹었으라고. 크림 소스. 뭐 얼굴 찡그리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극이 안 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쓱쓱 지나갔는가 봐. 약간 딴 생각도 한 데다가. 애들이 그럴 때 나도 그 순간에 얼굴이 빨개져요. 아씨 그것도 몰라. 아 몰라. 나 기억 그렇게 못해.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인정하고서 그래도 중요해. 근데 난 너희보다 독해가 높잖아. 기억은 너희보다 못하는 거야. 그때 말했는데 기억은 나이 먹을수록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못한 거라도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 내가 못하거나 어른이 못하더라도 애한테 어린 나이에 중요한 거를 인정해주고 그게 중요하다고 꼭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걸 나랑 비교하지 말고. 근데 많은 경우 가르칠 때는 내가 못하는 건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 그렇죠?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갖는 그 읽기에 대한 그 가장 그냥 기본적인 생각이 그냥 읽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단어를 정확하게 내가 발음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애들 왜 초등학교 1학년 뭐 6살, 7살 때 읽기가 능숙하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이제 의미 파악 다 될 것이고 이제 읽기 능력이 이게 다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력 애가 그냥 쭈글쭈글 얘기하는 게 기억 잘하네 저 정도면 왜냐면 내 기준인 거예요. 내가 그 정도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 읽고 우리 신들 이름 하나도 기억 못하는데 애가 쭈쭈쭈 얘기하고 있으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공룡 이름 몇 개 모르는데 애가 그 긴 공룡 이름만 외우고 있으면 진짜 천재인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알고 있고 읽기를 능숙하게 하면은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남자애한테 중3 조응비라는 책을 읽혔어요. 근데 그 책이 뭐에 관한 밀렵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밀렵하고 여학생이 이제 그 같은 남자 아이한테 성폭행을 당하기 직전까지 일어나서 이제 신고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